이번 시간에는 글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할 거예요. 플러그인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ACF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Advanced Custom Fields 지금 설치 눌러주시고 설치한 다음에 활성화 눌러주세요. 이 플러그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내 구미에 맞는 어떤 입력 요소를 만드는 플러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활성화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ACF라는 메뉴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필드 그룹 추가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그룹 제목은 일단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웍스를 위한 거기 때문에 웍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필드 그룹의 이름이 웍스고 여기에 이제 어떤 필드를 추가할 건지 요거는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할 건데 뭐 요거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고 이제 더 필요한 게 있다 하시면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이 플러그인의 존재를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를 입력해서 쓸 건지에 따라서 자신한테 필요한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건 텍스트고요. 필드 레이블은 속성으로 하겠습니다. 작품 또는 작업의 속성을 적는 입력창을 저는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필드는 필드 추가를 눌러서 계속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뭐 숫자 입력도 추가할 수 있고, 뭐 이미지 입력도 추가할 수 있고, 다양하게 원하는 걸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규칙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글에서 이게 나오게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페이지에 나오게 하고 싶어. 혹은, 글의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오게 하고 싶어. 이렇게 컨디션을 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실습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장하고 나면 이제 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쓴 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글의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이 하단에 웍스라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떤 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싶을 때 이 ACF 플러그인을 써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작업 대상의 위치, 그리고 작업 대상의 목적, 뭐 이런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글마다 노출하고 싶을 때는 그런 필드를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적재적소에 맞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 작업에 대한 어떤 속성을 한번 써볼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올린 작업과는 상관이 없는 속성이긴 한데 이제 미술 작가님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그냥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이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이번에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글 상세 페이지를 위한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에서
템플릿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 전체에 보시면 푸터와 헤더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은 이 엘레멘토 템플릿 메뉴에서 만들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활용한 뭐 헤더나 푸터나 지금 만들 싱글 포스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플러그인을 결제했기 때문에, 구매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엘레멘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 템플릿 추가하신 다음에 싱글 포스트. 자, 싱글 포스트라고 하면 개별 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싱글 포스트에 적용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웍스라고 할게요. 웍스 상세 페이지라고 할까요? 웍스 상세 페이지라고 한 다음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라이브러리는 꺼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그리드를 넣겠습니다. 그리드를 끌어다가 넣어 주시고, 그리드는 열은 2고요. 행은 1입니다. 지금 우리 겉에 쌓여진 컨테이너도 역시 전체 너비겠죠.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헤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왼쪽에 여백을 줘서 옮겨줄 예정이죠. 여기다가는 글 제목,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까 우리 추가했던 그 속성 필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소 추가로 가셔서 포스트 타이틀 넣어주시고, 플러스 이번에는 타이틀, 그냥 타이틀 넣어주세요. 그냥 따라와 주세요. 왜 타이틀을 넣었는지. 여기서는 H1이 이제 포스트 타이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검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일로 가셔서 많이 줬던 크기인 20을 적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선 높이는 1로 해주세요. 얘랑 이 두 개의 높이를 맞춰서 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목이 너무 기신 분들 있죠. 너무 기신 분들은 1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줄 간격이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거를 선택해 주시고, 요거는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H 시리즈로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안 되고 P 태그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ACF 필드랑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동적 태그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ACF 필드 있습니다. 그럼 설정이 되었고, 여기에서 키가 속성,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웍스의 속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글의 속성이 있다면 속성이 여기에 딱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잡아줄 건데요. 스타일은 기본으로 설정해서 여기에서 선 높이만 1로 맞춰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컬러를 바꿔줘야겠죠. 7A7A7A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뭐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뭐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이렇게 윗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제목을 넣었으니 콘텐츠를 넣어줄 건데, 포스트 컨텐츠 요거 그냥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막 뭐야? 왜
잘 안 들어가죠. 이럴 때 우리 뭐 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뭔가 박스가 하나,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생기고 들어가 버렸죠.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구조 여셔서 포스트 컨텐츠를 통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리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드 위로 옮겨주시고 그리드를 다시 위로 옮겨줘 보세요. 그럼 그리드와 같은 그 계층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보기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좀 잡아주고 갈까요? 보기 좋게. 컨테이너는 전체 너비로 되어 있고 칼럼 그 간격은 40으로 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간 해왔던 것처럼 고급으로 가셔서 패딩을 상단은 32, 오른쪽은 35, 왼쪽은 455 이렇게 주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 글씨 라인이 맞지 않는 느낌이죠. 왜냐면 컨테이너나 그리드나 기본적으로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딩 값을 초기화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패딩을 0으로 만들어 주세요.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있었던 뭔가 그 패딩이 없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포스트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알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바꿔줄 게 있습니다. 타이포그라피를 기본으로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선 높이를 1.35로 하면 본문에는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걸 1.8로 해주실 거고요. 글자 간격을 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보이진 않지만 얼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만 넣으면 끝나요. 내비게이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요소 추가 가신 다음에 포스트 내비게이션을 끌어다가 그냥 새롭게 새로운 컨테이너에 쏙 넣어줍니다. 자, 얘의 스타일을 먼저 잡아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화살표와 함께 프리브라고 쓸 거고요. 넥스트 옆에 화살표 하나 넣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이콘으로 들어가는 화살표는 하이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타이틀도 하이드 해줄 거고요. 프리브와 넥스트 중간에 있는 이 볼더도 하이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일로 가셔서 역시 글씨 크기는 2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딱 붙게 만들 거거든요. 우리 이거 했었죠. 헤더와 같은 방식으로 딱 붙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너비는 전체 너비로 해주시되 어때요? 너비를 455 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으로 가셔서 패딩을 35로 맞춰주시는데 하단만 3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고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0만큼, 왼쪽에서 0만큼. 그래서 헤더처럼 밑에 딱 붙어서 고정돼서 따라다닐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글 상세 페이지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템플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되죠. 모든 싱귤러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글도 카테고리별로 연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시 활용해야 한다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singular로 한 다음에 save and close 해주시고 한번 나가볼까요? 페이지 보기. 뭐 이거야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죠. 글이. 근데 메인으로 다시 가셔서 글을 작성해 놓은 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글 상세 페이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 넥스트가 클릭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 위로 뭐가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후터가 지금 이 내비게이션을 덮고 있어서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수정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엘레멘토로 편집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는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하실 수 있거든요. 굳이 어드민에 가지 않아도. 그 페이지에서 구현되고 있는 템플릿이 몽땅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수정창으로 진입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요 친구의 헤더할 때 기억나시죠? Z 인덱스를 9로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헤더랑 겹쳤을 때 얘가 더 위에 가거든요. 왜냐면은 순서상으로 헤더가 먼저 출력이 되고 이 내비게이션이 나중에 출력되기 때문에 얘가 같은 Z 인덱스를 가졌을 때는 더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낮은 8로 주겠습니다. 사실 1로 줘도 1만 줘도 다른 것들이 0이기 때문에 더 위에 얹혀지게 됩니다. 페이지 보기 해주시고 다시 워크 눌러서 이제는 클릭이 되는 모양새죠. 딱 됐을 때 커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음 글은 지금 작성해 놓은 게 내용이 없어서 잘 뜨지 않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넥스트는 안 뜨고 프리뷰만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까지 모두 작업을 마쳐봤어요. 지금 요거 때문에 예쁘게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시크릿 모드로 해가지고 어드민 바 없이 한번 깨끗하게 한번 봐볼까요? 진입하자마자 메인 페이지가 이쁘게 뜨죠? 라인도 잘 맞고요.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글들도 예쁘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V도 잘 뜨고요. 컨택트도 잘 뜹니다. 네. 여기까지 워크 상세 페이지 만들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PC 버전의 홈페이지 작업은 지금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구현을 다음 시간부터 해볼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